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료구조 문혜연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해볼 거냐면 검색에 대해서 해볼게요. 검색한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찾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억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검색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검색할 거냐? 여러분한테 제가 상자를 이렇게 5개 뚜껑 달린 곳에다가 어느 하나에다가 제가 인형을 놔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뚜껑이 다 닫혀져 있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인형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뚜껑을 열어보고 어떤 사람은 무작위로 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공식에 의해서 뚜껑을 열어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5개를 알려줬지만 데이터가 뭐 10,000개다, 10만 개다 그랬을 때 특정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거냐, 또 데이터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힌트를 알고 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더니 선형 검색, 그다음에 제어 검색, 블럭 검색, 이진트리 검색, 해싱 이렇게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게요. 선형 검색의 대표적인 건 순차 검색이에요. 무조건 앞에서부터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인형 있나? 인형 있나?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항아리부터 열어보는 게 순차 검색이고요. 제어 검색은 이진 검색, 피보나치 검색, 보강 검색, 어떤 공식을 가지고 몇 번째 뚜껑을 열어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블럭 검색은 인덱스를 이용하고요. 이진 트리 검색은 가변 크기 검색이다. 그래서 삽입 삭제 변경이 용이한 것이고요. 해싱은 특정한 핵심 함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검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순차 검색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차 검색입니다. 순차 검색은 좀 단순 무식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처음부터 처음에 항아리 열어서 내가 원하는 곰돌이 인형 있나? 라고 이제 찾아보는 것을 말을 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거고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료가 뭐 정렬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처음 항아리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만약에 10만 개다.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뭐 데이터 3개가 있는데, 항아리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곰돌이 인형 어디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열어보면 그냥 빨리 찾잖아요. 근데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다. 10만 번째 만약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 개수가 적을 때 유효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 검색 시간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만약에 5개가 있다. 운이 좋게 맨 앞에 있다. 그럼 몇 번 만에 찾아요? 한 번 만에. 운이 안 좋아서 맨 끝에 있다. 데이터가 5개다. 그럼 5번째.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다. 10만 번째. 데이터 n개가 있다. n번째. 뭐죠? 평균. 평균 2분의 n 플러스 1번 비교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진 탐색 기법입니다. 이진 탐색이다, 이분 탐색이다, 이진 검색이다.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요. 이 이진 탐색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건데요. 사과를 딱 절반 쪼개요. 네. 그 다음에 그 절반을 또 절반 쪼개요. 남은 절반을 가지고 또 절반을 쪼개요. 이것처럼 이제 어느 데이터를 찾아갈 것이냐 결정하는 것을 절반씩 나눠가면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진 검색, 이분 검색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순차 검색보다는 더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이건 이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데이터들이 항아리 안에서 정렬되어 있어야지 이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위의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주고, 자, 지금부터 이진 탐색을 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정렬을 먼저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1번 항아리에는 100이 있고, 2번 항아리에는 200이 있어요. 이거는 주인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300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찾아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공식에 의해서 몇 번째를 찾아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데이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2로 나눠요. 네. 그러면서 정수만치예요. 그럼 2분의 9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4. 그래서 4번을 찾아가요. 4번을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네, 400이 있어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 나는 300을 찾을 거예요. 그럼 400보다 오른쪽은 어때요? 더 큰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이쪽에는 없겠구나. 오른쪽에는 없겠군. 하고 다시 왼쪽에 있는 3개만 가지고 나서 다시 또 연산을 하는 거죠.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2로 나눠요. 그랬더니 몇 번을 찾아가요? 2번을 찾아가요. 2번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200이에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300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없앱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이고요. 컴퓨터한테는 항상 수식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뚜껑 열면 되죠. 그런데 이런 수식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식대로 합니다. 2분의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그래서 3번이다. 그래서 3번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기 200이었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300이 있군요. 반갑다 300 해가지고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 탐색에서 는 이제 어떤 걸 조심해 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데 300을 몇 번 만에 찾았나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 주면 돼요. 그걸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비교 횟수, 평균적인 비교 횟수를 일반적인 비교 횟수는 순차 검색은 이렇게 되는데 이진 탐색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식이 로그 2의 n이고 얘가 n이에요. 그래서 이진 탐색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비교 횟수예요. 몇 번 만에 찾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만한 데이터 수가 여기 n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얘는 뭐 이거 번째 만에 찾는데 얘는 더 많은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탐색이 더 빠르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탐색의 비교 횟수는 로그 2의 n, 그 다음에 순차 탐색은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2분의 n 플러스 1번 비교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빅5 방법으로서 n이다 라고 합니다. 최고 차수. 네, 이거는 이진 탐색.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제 5를 적어주면은 이게 빅5 표기법 해가지고 결정 짓는 차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검색입니다. 피보나치 검색도 일단은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자,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일단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는 건데 피보나치 수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0 앞에 있는 것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값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를 더하면 3이 되죠. 또 2와 3을 더하면 5가 되죠. 네, 3과 5를 더하면 8이 되고 더하면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아리에 박스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순서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럼 번호를 붙여요.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붙여요. 그랬더니 총 12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데이터가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12잖아요. 그러면 12를 넘지 않는 가장 가까운 피보나치 값을 구해요. 지우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어떠세요? 12를 넘지 않는 피보나치 값이 뭔가요? 8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8번째 데이터를 찾아가요. 8번째 데이터 찾아갔더니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14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를 찾기로 약속을 하냐면 12를 찾는 겁니다. 12를 찾는데 몇 번 만에 찾는지 보는 거예요. 자, 14를 딱 찾았는데 어때요? 내가 찾는 값보다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8번을 찾아갔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잖아요. 그래서 5번째 데이터를 찾아가요. 5번째를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9가 있어요. 아까는 14였죠. 내가 찾는 데이터보다 얘가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왼쪽에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새로운 피보나치 수열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1번에 있는 값,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값 이렇게 나열을 해요. 데이터가 2개잖아요. 2를 넘지 않는 피보나치 값을 찾아요. 수열 값을. 그랬더니 2라고 나오죠. 2잖아요. 그래서 2번째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12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것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버리는 거죠. 이쪽에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 뚜껑 열면 되재요. 그러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규칙성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1이 있잖아. 1. 그래서 첫 번째 값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11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4번 만에 4번 만에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몇 번 만에 찾는지 찾아가는 과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검색이 있는데 블럭 검색, 보관 검색은 뭐냐면 보관 검색. 네. 자, 보관 검색은 그냥 여러분이 검색 키가 있을 만한 부분의 레코드를 선택해서 검색하는 거고 옛날 영어 사전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옛날 이제 영어 지금은 여러분이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옛날에는 사전으로서 이제 원하는 영어를 찾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BOI, 보이를 찾는다. 그럼 어때요? 이게 이제 A, B, C, 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B가 있는 곳을 좀 펼치는 거죠. B가 있는데 거기서 또 O가 있는 데를 찾아가고 Y가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B가 있는 곳을 딱 펼칠 때 우리 A부터 출발하니까 이쯤에 B가 있겠구나 라고 펼치잖아요. 그래서 있을 만한 부분의 레코드를 이제 선택해서 검색하는 기법이 보관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보관 검색. 자, 이제 블럭 검색을 할게요. 자,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을 여러 블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여기가 1번 블럭입니다. 블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순서화 시켜서 블럭 내의 자료는 이제 무순서 방식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블럭으로 나눴고 이 블럭과 블럭 사이는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블럭 내부는 전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번호가 붙여요. 1, 2, 3, 4. 첫 번째 블럭에서는 2번에 있는 값이 가장 크다. 자, 5번, 6번, 7번, 8번. 두 번째 블럭에서는 7번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 세 번째 블럭에서는 12번에 있는 값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럭 2, 거기서는 가장 큰 값들이 어때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블럭 내부에서는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순서입니다. 39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갔더니 18이 있어요. 내가 찾는 값보다 작죠? 그럼 여기는 없다라는 소리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찾아가요. 38이에요. 내가 찾는 값보다 작잖아요. 이 안에는 없겠군.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가요. 48이에요. 내가 찾는 값보다 큰 값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내가 찾는 값이 있겠군 해가지고 너니? 너구나. 이렇게 찾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블럭 내부에서는 순차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싱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해싱 함수가 무엇일까 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런 큰 곳에서 조그만 곳에다가 물건을 놔두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1번지부터 10만 번지까지 있는 데이터다. 10만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얘의 몇 번지에 집어넣을 거냐. 그러면 어떤 정해진 규칙을 만들려면 뭔가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기수 변환하는 방법, 중간 제곱하는 방법, 숫자 분석법, 중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계산법인데요. 자, 계산법이란 무엇이냐? 값을 테이블의 크기로 나눠요. 테이블이 10개밖에 없다. 또 500개밖에 없다. 그 테이블의 크기로 나누고 그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해당된 주소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으로 나눈다. 10개다 그거죠. 나머지가 어때요? 0부터 9까지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소 번지, 즉 방 번호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너는 0번 방에 들어가, 넌 1번 방에 들어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크기로 나눈 나머지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가까운 소수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5,000개의 버킷을 갖는, 즉 5,000개의 바구니가 있다. 5,000개의 방이 있다. 이 곳에 키값, 이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몇 번 바구니에 들어가면 좋을까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된 숫자를 5,000에 가장 가까운 소수를 취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눠봤더니 목과 나머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3,829번에 이 숫자는 넣겠다. 3,829번 바구니에 1, 2, 3, 4, 5, 6, 7이라는 숫자는 들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산법이 되는 거고요. 자, 또 어떤 게 있을까? 기수변환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숫자를 다른 진법의 수로 생각을 해서 다시 진법 변환을 통해 가지고 주소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크기가 1000이에요. 해시 테이블에서 키값, 실, 이 레코드를 저장하고자 할 때 몇 번지에 집어넣을까? 자, 2, 3, 8, 6, 5 10진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16진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진수다 생각하고 10진수로 바꿔요. 네. 그래서 1의 자리, 16의 자리, 16의 제곱, 16의 3승, 16의 4승 해가지고 10진수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크기가 1000인데 이것도 지금 숫자가 크죠. 그래서 뒤에 있는 3개만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숫자는 508번 바구니에 들어가. 결론은 이 값은 508번 바구니에 들어가. 이게 이제 기수변환법이다 라는 거고요. 중간 제곱 함수가 있습니다. 키값을 일단 제곱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정해진 자리 수만큼 취해요. 그래서 그 해당된 번지로 들어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K제곱이다 라는 거죠. 1, 2, 3, 4, 5, 6, 7이 있다. 그럼 그 숫자를 제곱을 해요.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죠? 자, 임의의 세 자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556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너는 556번지 556번 바구니에 들어가 라는 거죠. 그런데 주소 공간이 500까지밖에 없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0.5를 곱해요. 그러면 278이 나와요. 278번에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숫자 분석법입니다. 자, 이거는 해시 테이블의 버킷 주소를 세 자리로 변환을 한다라는 건데 특정한 자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세 개만 이렇게 취해가지고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숫자 분석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첩입니다. 폴딩, 우리 폴더폰 그렇듯이 숫자를 접어요. 접는다 그러면 분할합니다. 분할한 것을 또 더해요. 또는 베타적 오화연산을 해요. 그러면 그 값이 나오겠죠? 네, 그거를 이제 새로운 버킷 주소로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접는 거죠. 이게 접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6, 7, 8.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0진수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해서 새로운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주소로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싱이다 그러면 더 짧은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겁니다. 짧은 주소로 만드는 것이다. 버킷이다 그럼 바구니예요. 네, 바구니. 몇 번째 들어갈 거냐라는 어느 하나의 구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슬롯이다 그러면 버킷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1번지에 들어가 라고 해서 1번지 바구니에 왔더니 여기 들어갈 곳이 칸이 5군데나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슬롯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숫자를 작은 번지로 만들다 보니까 같은 번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충돌이 됩니다. 나 1번지인데 나도 1번지야. 나도 1번지야. 그럴 경우가 있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키가 같은 주소를 갖게 되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걔네들을 모여서 그 집합을 시노님, 동의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번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군데 같죠. 갔더니 방이 5개예요. 그럼 싸우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넘쳐버릴 경우가 있겠죠. 보관될 수가 없어서 넘쳐버리는 것을 오버플로우다라고 해요. 자, 해싱의 문제점입니다. 해싱을 하는 경우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키값들이 해시 함수에 의해서 동일한 주소로 변환되는 경우 우리는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함수를 또 수정을 한다든지 테이블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충돌이 발생을 하면 버킷이 여러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저장하면 되죠. 같은 번지에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슬롯이 5군데다 그러면 사이좋게 들어가면 되죠. 근데 모든 슬롯 그 자체도 다 채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